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뉴타입의 시대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쓴 글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지금 꼰대 리더 아닙니까? 아니면 나도 지금 꼰대 리더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 슈는 올드 타입들, 이들은 목표치를 부여하고 나서 핵심 성과 지표를 정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KPI라는 것이 있죠. KPI를 정하고 나서 그 KPI 지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사람들을 올드 타입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뉴 타입은 의미를 제시하고 나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타입의 리더들을 뉴 타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장의 이야기를 몇 줄로 요약해 놨는데요. 생텍쥐베리의 이야기로, 만약 여러분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목재를 마련해가지고 임무를 부여하고 또 일을 나눠주고 너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그들한테 끝없이 넓은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줘라 라는 글을 옮겨 놓으셨네요. 사실 여러분 요즘 어느 조직에서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 자주 뵙게 되는데, 부하 직원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무능하다 하고 푸념하는 임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올드 타입입니다. 꼰대 스타일이죠. 사실 문제는 부하 직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 리더의 무능력이다 라고 야마구치 슈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주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경영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 자원 중에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물자하고 돈은 주어진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 100이면 100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리더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자원에서 값진 능력을 끌어내는 리더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 그 꼰대 리더들은 이렇게 사람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좀 더 유능한 리더들은 이 사람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74쪽에 보면요, 현재 일본의 기업 중에도 인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일반적인 인재평가 제도에서는 역량을 측정하는 인터뷰와 다면평가제를 통해서 다각도로 개인의 능력을 수치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채용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굉장히 미국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정적인 문제점은 인간의 능력을 정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아주 공감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사람이 발휘하는 능력과 역량은 그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능력과 역량은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이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받지 못해서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능력과 역량이 낮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이 의미라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불어넣으려면 의미가 중요하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의미를 끌어내는 이 새로운 타입, 뉴 타입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수많은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밀레니얼 세대에게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밀레니얼 세대, 우리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의미를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가 29개 나라의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급여나 제품이 아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이 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 높은 연봉을 받기보다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대답이 44%, 근무하는 회사가 사회에 공헌할 때 일할 의욕이 커진다는 대답이 3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회 공헌을 지향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은 일본의 리크루트 웍스 연구소가 시행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이러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의미를 매우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꼰대 리더가 되지 않으려면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뭔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미션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비효율적인 인간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효율적인 어떤 동물이 되듯이 사람한테 어떤 지적 자전거가 되어줄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이는 결국 무엇을 위한 회사인가? 라는 물음에 명확히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 설정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최첨단 IT 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고, 기존 산업들도, 기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우리 비즈니스, 우리 기업에게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에게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입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의 강한 뉴 타입,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에 조직의 목표치와 핵심 성과 지표에만 의지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지 말자. 올드 타입, 그런 꼰대 스타일의 리더십은 이제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야마구치 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